안녕하세요. 시애틀홈 TV의 집 좀 아는 언니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2020. 주위에서 집 살 때 이렇게 해도 된다며 집 하는 게 처음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시애틀홈 TV의 제시카입니다. 집 좀 아는 언니, 좀 아는 언니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좀 스튜디오에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리스팅 서비스 어디까지 받아봤니? 라는 걸로 또 1탄, 2탄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옆집에 얼만큼 팔렸대. 뭐 오퍼가 얼만큼 들어왔대.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놀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아마 유난히 그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만든 게 팔렸던 집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잘 팔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팔았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그 잘 팔린 집들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 팔린 집들의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잘 포장해서 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셀러분이 혼자서 뭐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바이어들이 어떤 트렌드를 좋아하고 어떤 식의 준비를 해 놓아야 할지를 사실은 에이전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 현재 바이어들의 동향 그리고 어떻게 꾸며놓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포장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에이전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자, 집주인들이 직접 집을 잘 꾸미고 잘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리스팅 서비스 즉 에이전트들이 이 집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그리고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리스팅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리스팅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리스팅 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리스팅 서비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에이전트들이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바로 그래서 자, 리스팅 서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리스팅 서비스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1탄으로 바로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준비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리스팅 서비스. 자, 총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클리닝입니다. 자, 짐을 정리하고 그리고 뭐 짐을 싸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집주인이 직접 해야겠죠. 내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에이전트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짐을 정리해 놓고 집을 깨끗하게 해 놓았다면 사실은 딥 클리닝이 가져야 합니다. 그 살다가 보면 그 생활 먼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청소해 놓고 안 해 놓고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공기가 깨끗하다는 걸 느끼는 그 공기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이 아니고 자, 되도록이면 하우스 딥 클리닝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에이전트 쪽에서 이제 서비스로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리스팅 서비스라고 해서 에이전트들이 리스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하우스 딥 클리닝. 뭐 사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바닥 닦고 이 정도 청소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서 뭐 캐비넷 안과 박, 또 어플라이언스도 안과 박, 그리고 심지어 몰딩 베이스보드 보면 이렇게 먼지가 굉장히 쌓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먼지까지 싹 닦고 심지어 창문
창문 레일까지 싹 청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연식이 정말 오래된 집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로 청소를 해 놓으면 정말 새 집 같거든요. 설사 연식이 좀 되어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클리닝의 하우스 딥 클리닝이었고요. 자, 집에 그 딥 클리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창문 청소, 그리고 칼펫 청소, 퍼니시 청소까지 하게 됩니다. 자, 창문 청소 같은 경우는 집을 청소하면서 안쪽 창문은 닦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쪽 창문은 거의 닦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깥쪽에서 닦아야지만 완벽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바깥쪽 창문을 창문만 닦아주는 전문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닦게 되는데 창문을 닦으면서 스크린까지 깨끗하게 닦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집 안에서 들어갔을 때 바깥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집 밖에서 봤어도 집 안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입니다. 자, 창문이 지저분하고 그리고 깨끗한 거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펫 청소. 자, 카펫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베큐음이 아니고 스팀으로 정말 때를 싹 벗겨내는 그런 카펫 청소를 하게 될 거고요. 퍼니시 청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퍼니스를 그 청소를 정기적으로 안 하시는 집주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안에 필터도 사실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계속 꾸준히 갈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퍼니스가 좀 지저분한 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고 퍼니스를 한번 청소를 하고 필터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퍼니스 같은 경우는 약간 더러우면 사실 인스펙션을 했을 때 레포트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라도 뭔가를 레포트를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는 가드너 서비스입니다. 자, 바로 야드 정리인데요. 뭐 큰 나무를 자르거나 뭐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조경을 아예 바꾼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요. 뭐 나뭇가지들이나 좀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뭐 잔디밭과 이제 더트 에어리아 보면은 그 경계선이 막 모여서 거기에 막 먼지 쓰레기 막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싹 치우고 뭐 발크를 깐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한번 잔디도 싹 깎아주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집을 리스팅을 볼 때 보통 온라인으로 먼저 집을 보잖아요. 하지만 직접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사람들이 차에 딱 내렸을 때 바로 보이는 것이 집이지만 집과 집 앞에 있는 마당이 먼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당에서 주는 첫인상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당을 깨끗하게 집도 깨끗하게 준비했다면 마당도 같이 깨끗하게 준비하면 좋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프리리스팅 홈 인스펙션입니다. 자, 이것은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 먼저 바이어 그쪽에서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는 이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들고 오퍼를 쓰는 것은 뭐 99.9%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도 분명히 알아요.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인스펙션을 하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또 가끔은 인스펙션을 할 시간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막 빨리 팔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스펙션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집을 오퍼를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바이어 분들이라도 좀 더 이 집에 오퍼를 쓸 마음을 확실히 결정을 지을 때 이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인스펙션 레포트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가 먼저 인스펙션을 해놓고 원하는 바이어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바이어들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오퍼를 받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인스펙션을 했는데 문제가 너무 큰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바이어 누구라도 인스펙션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뭔가 이 집의 밸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그 전에 미리 고치거나 손을 본다거나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 리스팅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스테이징 컨설테이션입니다. 스테이징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그거 필요해?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우리 집에 예쁜 가구로 꾸며놨고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굳이 스테이징 해도 돼? 또는 이게 또 직접 RO 파켓으로 나가는 돈이기도 하고 또 사실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스테이징.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리얼터의 한 기사에 따르면 자, 스테이징은 구매자의 시각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판매 속도도 더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또 리얼터 어소시에이션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에 조사를 했어요. 이 스테이징이 얼만큼 마켓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자, 집값의 약 1%에서 5% 정도 더 높게 팔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리언 집이에요. 그럼 1%면 얼마겠어요? 거기서 벌써 그 금액이 벌써 10만 불에 100만 불이죠. 밀리언이면 100만 불에 1%면 10,000불입니다. 자, 스테이징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3,000불에서 5,000불 한다고 해요. 자, ROI를 봤을 때는 더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빈집 깨끗하고 더 넓어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자, 같은 스퀘어핏이라도 스테이징을 한 집이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빈집일수록 빈 방일수록 오히려 실제 그 바이어가 느끼는 그 스퀘어핏보다 좀 더 작게 느낀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조금 약간 더 넓게 표현하고 싶고 집안을 좀 넉넉한 공간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테이징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자, 핸디맨 워크입니다. 자, 집을 리스팅하려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인스펙션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자, 자질구레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인스펙션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그라웃이 뭐 파졌다거나 아니면은 카킹이 카킹을 다시 해야 다던가 뭐 이런 퍼시스 루스 해가지고 뭐 물이 샌다던가 이런 경우는 사실 주인이 선뜻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핸디하신 분들은 직접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핸디맨 워크 사실 작은 거지만 내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하고요. 자, 사실 이 작은 일들이 뭐 굳이 그런 거 해도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요런 것들이 오히려 눈에 더 띕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집 색깔이 그 집 라이 색깔이 다 화이트예요. 근데 하나는 옐로예요. 너무 튀잖아요. 사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 되게 예쁜 집인데 라이트이 막 여기 옐로고 여기 하얗고 이러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일부러 미적 효과를 위해서 뭐 아티스틱하게 일부러 꾸며놓지 않은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라이트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라이트이 나갔어요.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울렛이 깨져 있거나 가끔 보면 아울렛 커버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스위치가 이제 그 아울렛 자체가 깨져서 아울렛 자체를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도 눈에 굉장히 띄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뭐 그 스모크 디텍터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삐삐거려요. 이런 것들은 네,
배터리를 뭐 간다거나 고친다거나 분명히 필요하겠죠. 자, 집을 예쁘게 다 꾸며놨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오게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 뭐 요즘에 워낙 잘 팔리긴 하지만 이왕 준비하는 거, 자,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까지 준비해 놓는다면 자, 잘 팔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매니징입니다. 자, 이 매니징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자, 설명드린 5가지 있죠. 청소하는 거, 또 가드너 하는 거, 인스펙션 하는 거, 스테이징 컨설테이션, 그리고 핸디맨 월까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요. 또 스케줄 오면 또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청소가 끝나면 인스펙션을 하고, 인스펙션이 끝나면 핸디맨을 하고, 이런 스케줄, 일련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게 스케줄도 하고, 업체에 전화해서 스케줄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으로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바로 리스팅 서비스, 즉 에이전트들이 관리까지 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셀러분들께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짐을 싸고 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 예를 들어서 오래 살았던 집 같은 경우는 정말 구석구석에 그 짐들이, 작은 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다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자, 그런데 거기까지 스케줄까지 다 관리를 하고 또 이러려면 정말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팅 에이전트가 다 관리해 준다면 자, 힘도 덜 쓰고 에너지도 덜 쓰고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리스팅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준비 과정에서 리스팅 서비스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6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하우스 딥 클리닝. 거기에는 자, 집 안 청소, 퍼니시 청소, 뭐가 있었죠? 그리고 윈도우 청소, 칼펫 청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드너 서비스, 그래서 야들 청소한다던가 잔디를 깎는다던가, 그리고 프리 인스펙션을 하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스테이징 컨설테이션, 그리고 5번째는 핸디맨 워크,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이 모든 걸 관리해주는 매니징,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디테일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집을 판다면 잘 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게 그 리스팅 서비스의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탄으로 자, 마케팅과 또 계약이 되면서, 그리고 리스팅을 하면서, 그리고 클로징 하기까지 또 어떤 리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놓치지 마시고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애트롬TV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